2008년 8월 23일 일본의 북교수 앞바다에서 시작된 13호 태풍으로 우리나라 바닷가 여러 지역에서 강한 해일 피해를 받았다. 대대가 시급히 수행해야 할 임무는 부대의 전투 준비와 함께 주둔 지역 인민들의 해일 피해를 가시고 그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키는 것이요. 자, 빨리! 빨리! 알았습니다. 자, 동일하시오. 새 대대장 동지가 도착했어. 차렷! 소자 동지, 대대는 피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모장 대회 한 번씩. 교다시오. 알았습니다. 시옷! 수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대장 대위 장만석. 예, 수고합니다. 작전참모 상위 차성길. 예. 열참모 상위 한태호. 예, 공병참모 중위 한철민. 수고합니다. 가만. 인민위원장. 네. 아니, 그걸 언제 벌써? 내가 무대에서 돌아올 때 유단정 지원 동지가 말해주었어. 동무가 인민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기 때문에 섬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말이오. 기대보다 많습니다, 대장 동지. 인민들을 돕는 일은 제가 다 맡겠습니다. 괜찮소. 자, 그렇다는 의미에서 참모 동무들은 가보시오. 알았습니다. 예. 피해가 크구만. 예. 랍다로서는 100년 이래 처음으로 당한 무서운 피해였습니다. 저기 섬중턱에 자리 잡은 대대관아 초소들과 일부 살림집들을 내놓고는 어디나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분교입니다. 교사 비품들은 다 떠나려고 하고 운동장도 이 모양이 됐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덤비지 말고 천천히. 이번 해일에 한지에 나앉은 아이들인데 무태나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기 용사 선생님이. 언니, 6일 버리고 영영 떠난다는 거야? 정임 선생, 대답해줘요. 내가 정말 친언니처럼 따른 게 잘못된 거야, 응? 그래, 랍더 분기의 정서리를 영원히 울리게 해주겠다고 한 약속은 다 거짓이었어. 제발 그만해. 정임이 너야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잘 알지 않니? 응? 여보, 배가 떠날 시간이 됐는데 왜 이러고 있어? 자, 다중 식사입니다. 후방부 대대장 동지, 어서 떠나십시오. 뒷일은 제가 다 맡겠습니다. 자, 어서요. 용사 동지, 빨리 오십시오. 연구소 동무입니까? 그런데 어딜 가십니까? 주의하십시오, 용사 동지. 약을 꼭꼭 먹어라. 엄마, 알지 말아요. 내 걱정 말고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잘 나으십시오.
영순아, 그동안 왜 서식 한 장 없니? 4년 전 그날 너희 가슴에 일생 아물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여기서 보게 되었구나. 여기가 비룡연구사 살던 숙소입니다. 연구사업도 여기서 하고. 그러니 임민희 원장이 특별히 지어주었다는 집이겠소. 네, 이번 해일에 이렇게 이만해도 다행입니다. 아, 수국하로구만. 네, 연구사 동무가 무척 사랑하던 꽃이었습니다. 한 가지 묻기요. 네, 여기 반장 동지랑 연구사에 대한 원망이 여의치 않은 것 같던데 그가 구체적으로 왜 갔으며 뭘 잘못했어? 그건 사실 여기 분교와 등대 사이에 있는 일어방 조지가 자꾸 무너지면서 나머지 구간들도 다 무너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간석지 연구소 설계사였던 비룡동무가 이 섬에 와서 3년 동안이나 애를 쓰면서 컴퓨터 모의 시험으로 그 원인도 찾고 새로운 공법도 설계했지만 그런데 리금철이라고 삼중대 부소대장 때문에 세도면을 도입도 못하고 중도에서 물러섰죠. 리금철? 아니, 그가 또 무슨 일을 저질렀어? 2달 전 어느 날 해상경보가 있었는데 그날 선녀바위 근처에서 연구사업을 하던 비룡동무가 그만 표류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금철 부소대장이 희생적으로 그를 구원하다가 바위에 심한 타격을 받고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얼마 전에 병원에 면회왔던 삼중대장 동무로부터 리금철이가 더 이상 군사복무를 할 수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뭐요? 금철이가? 네. 그 소식을 듣은 대대 군인들이 가슴을 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자 연구사 동무는 이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더 이상 여기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면서 떠나갔습니다. 아니, 단순히 그것 때문에 떠나갔단 말이요? 저 대대장 농지, 우리 집에 가서 식사나 함께 합시다. 자, 어서요. 갑시다. 난 그 인민위 원장이라는 말이 참 듣기 좋구만. 구실을 해야죠. 그래, 집사람은 어디서 모셔왔어? 신의조 여자인데 여기 분교 교원입니다. 교육자. 아, 좋구만. 자, 있는 대로 합시다. 아이, 이거 변변치 않아서. 아니, 뭘 그렇게. 아내가 경의하는 장군님의 친필 감사를 받았구만. 네, 대학을 졸업한 그해 한생 여기 분교 교우로 살겠다고 편지를 올렸죠. 이게 종이구만. 네, 분교에서 대를 넘기며 쓰던 뜻이 있는 종인데 저도 나가 있지. 나도 두루 바삐 돌아치다 나니 어지러워졌습니다. 자, 듭시다. 아, 들기야. 그러다가 천천히. 이것 보. 내 오늘 여기 오길 아주 잘했어. 네, 그까지 김치국은 얼마든지 있죠. 에? 그런 게 아니라 난 저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안방조제를 무조건 쌓아 분계의 정서를 하루빨리 울려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는 거요. 랍도 분계의 종소리는 동무와 같은 애국자로 하여 영원히 울릴 것입니다. 우리 장군님, 여기 이름 없는 자그마한 섬마을의 분계에도 그토록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셨군. 군관 오늘 시어다시오, 알았습니다. 시어. 다 왔습니까? 예. 군단의 강수중인 정치지도원 동지와 11호 중앙병원에 면회간 삼중대장 동무를 제외하고는 저는 다 모였습니다. 예. 대대는 진지법구와 함께 해안방조제 공사를 밀고 나가야 합니다. 해안방조제. 그것이 없이는 이 섬에 집이 있고 분교가 있은들 같은 재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건 단 한 사람의 주민도 랍도를 버리게 해서는 안 되며, 여기가 예전보다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그리고 분교의 종소리가 영원히 울리게 만년제방을 쌓아내깁니다. 이것이 바로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뜻입니다. 후방부대 대장 동무, 네, 의견이 있으면 말하시오. 다른 공사라면 몰라도 방조제 건설이야 전문가가 있어야 했는데. 그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어. 금철부서대장도 면회할 겸 평양병원에 갔던 길에 연구사 동무도 만나볼까? 예.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뭐라고요? 금철 동무가요? 동무들, 금철 동무가 생명이 위급하다. 드십시오. 금철이 오늘따라 왜 이다지도 그가 신병을 연받던 그날이 돌이켜지는 것인가? 중대장, 이게 어떻게 된 거요? 누가 백주에 인민들의 자산을 이렇게 했다는 거요? 제가 독감에 걸려 앓는 것을 생각해서 금철 병사가 농장에 나갔댔는데 그들이 염소 한 마리를 주었다면서 이렇게. 그게 바로 군대 특사라는 거요. 모든 것을 각오합니다. 어떤 처벌이든 다 접수하겠습니다. 참 한심하오. 중대장 동문 내일 여단에 올라오. 알았습니다. 중대장 동지. 중대장, 동문 군민 관계가 인민군대의 조언만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걸 잊었소. 잊었단 말이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중대장 동지! 중대장 동지! 야, 안 됩니다, 앓는 몸에. 불쾌하는데! 중대장 동지! 이거 정말 어쩌자는 겁니까, 예? 죄를 지었으니 스스로 벌을 받아야 해. 내가
검철의 가슴속에 인민을 사랑하라는 장군님의 말씀에 참뜻을 심어주기 전에 이 중대장 하나를 생각하게 만들어놨으니 내가 무슨 지휘관이야? 중대장 동지,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중대장 동지, 제발. 검철이, 우린 다 같이 공민적 자각을 안고 인민이 준 군복을 입었지. 하지만 그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스스로 인민의 군대가 되는 게 아니요. 생각해보라고. 지금처럼 평화로운 날에 군대의 특세를 쓰면서 인민의利益을 서슴없이 침해한다면 준엄한 날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인민들의 지지를 받겠소? 검찰이. 그래서 최고사령관 농직께서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유격되는 인민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하신 수령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시는 거요. 중대장 동지, 전 일생을 두고 이 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검찰이. 중대장 동지. 아, 필영동 비서동지. 병원으로 간다더니 아직 떠나지 않았구만. 마침이요. 금철 부서대장이 좋아하는 걸 좀 마련하느라고. 그래야지. 그럼 먼저 가보. 나도 부수장 농무들을 데리고 내일 꼭 가겠어. 고맙습니다, 비서동지. 자, 이것도. 아니, 이건 뭘까? 어서. 중대장 동지, 우리 대대장으로 배치받아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제가 그 겨울밤을 잊지 않고. 됐어. 자꾸 말을 하면 숨이 가빠. 대대장 동지, 연구사 누님이 중도에서 물러섰다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분을 나쁘게 생각지 마십시오. 그날 바다 날씨가 사나워서 난 연구사 선생의 앞길을 막았었는데 날들어 병사들처럼 자기 임무를 다할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고 절절히 호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훌륭한 분을 우린 잃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대대장 동지, 이걸 난 연구사 누님이 분교의 정소리를 꼭 울리게 하리라. 금철아! 대대장 동지! 금철! 야! 이 정신 차려! 대대장 동지! 금철이! 야! 금철아! 앞길이고 말리었던 녀석이 이게 무슨 짓이냐? 금철이! 중대장 동만이에요? 아, kum철 동문 어딜 갔어요? 중대장 동무. 우리 금철이 방금 눈을 감았습니다.
용사 동지, 용사 동지. 뒤늦게 찾아와서 역될 줄 압니다. 용서. 우리 검찰당은 그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연구사 동무, 저와 함께 랍도로 갑시다. 우리가 잘 돕겠습니다. 못 갑니다. 아니, 가야 합니다. 검찰동물 위해서라도. 제발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저도 인간이에요. 생태 같은 금철이가 숨졌는데 죄 많은 제가 무슨 책임으로 병사들 앞에 나서겠나요? 뭐라고? 똥은 마치 그 병사 앞에 빚을 진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 검찰당을 모욕하지 마시오. 만일 병사가 바치는 사랑에 그 어떤 대가나 보수가 섞여 있었다면 어떻게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겠소? 자, 이 수건을 받으시오. 필영동무, 난 동무가 병사의 맑은 눈동자에 새겨졌던 그때의 훌륭한 모습을 되찾길 바라오. 아니, 필영동무가 휴직 신청서를 냈단 말입니까? 비서동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난 아직 거기에 수표를 못하고 있어. 내가 연구소에 온 지 몇 달밖에 되지 않다나니 필영동물 잘 도와주지 못했어. 날 용서하오. 그저 한달음에 달려내려가 떠나간 병사의 유언을 지켜주고 싶겠지만 선뜻 그렇게 못하는 딱한 사정이 있다. 3년 전에 애호군에 맡긴 그의 어린 자식이 지금 심하게 앓고 있어. 애호군이라니요? 필영동문 남편을 잃은 여성이요. 원래 해안방조제는 해양연구집단과 간석지 설계연구사들과의 긴밀한 연기 밑에서 진행되는 일이어서 종합대학 연구사로 있던 그의 남편과 필영동문 이 연구를 공동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능 있고 훌륭한 연구사였던 그의 남편이 몇 년 전에 해일 관측을 하다가 그만 잘못됐어. 바로 그 랍도에서 말이오. 그래서 필영동문 간석지 설계연구사이지만 남편이 다 하지 못한 해양연구까지 완성해서 그 지대에 맞는 방조제 건설을 성공시키겠다고 끝까지 단독으로 맡겨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들어가라는데. 자, 영일이. 엄마, 영일아, 널 꼭 데리러 오마. 기다려라, 응? 영지. 엄마 몇 밤 자고 오나? 이제
한 밤, 두 밤, 세 밤 자고 올게. 응? 엄마, 꼭 와야 돼. 오지 않고 어머니도 거짓말하나? 그리고 원장 선생님 말 잘 들어야 해요. 응? 자, 가자요, 영일이. 그런데 이렇게 비서동지, 난 윤구사 동무한테 그런 아픈 상처가 있는 줄은 모르고 부탁입니다. 절 대신해서 그 동무한테 꼭 용서를 빌어주십시오. 예. 박대일,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장미꽃 좀 주세요. 어디에 쓸 겁니까? 오늘 내 동무 여가수가 약혼식을 한답니다. 그래요? 두 명이 하나로 결합된다는 의미에서 자요. 우와, 그럴듯해요. 안녕히 계세요. 네. 그만하오. 난 이제 동무가 막 싫어졌어. 아니, 이건 내 즉흥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오. 대일 동지, 우린 서로 그동안 상대를 모르고 꿈속에서 헤맸나 보. 안 돼. 열몇 번 거쳐 생각해봤어. 우린 하나가 될 수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줘요. 네. 왜 자꾸 이러세요? 가겠어. 잠깐요. 이제 바닷가 저서로 간 찬겨울 바다 날씨 발이 올 수도 있어. 잠깐이면 돼요. 내가 보기 싫어졌어도 이것만 신고 가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나에 대해서 한쪽하게 믿음도 가지지 마오. 성순아, 그만해. 성순아,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배반을 당했니? 응? 죄. 예, 너 실수하지 않았니? 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했어. 죄라면 열렬히 사랑한 그것밖에 없어. 없단 말이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기분 나쁘게 해서 안 됐어. 됐어. 자, 이젠 헤어지자. 난 오늘 이동공연을 가야 해. 그리고 당분간은 편지를 안 하겠다. 그러지 마. 앞으로 너에게도 꼭 좋은 날이 올 게다. 아니, 믿어. 난 이젠 가수로서 성공할 때까지 그 어떤 남자도 보지 않겠어. 그때까지 예술 하나만을 생각할 수 있게 내버려둬. 성순아, 잘 있어.
너처럼 배신자, 승순아. 더예술단입니까? 송아가 지성순 동무를 좀 바꿔주세요. 성순 동무는 배우 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예? 그만두다니요? 2년 전에 경제선동을 나갔다가 심한 화상을 당하고 더는 무대에 설 수 없게 됐습니다. 뭐라고요? 아, 그럼 지금 그가 어디에? 우리도 아직 그의 행처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여성으로서 화상당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어 어디에 운신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소? 어쩌면 그렇게 돌아설 수가 있어. 정치현 동지, 그의 정상을 알고는 그만하오. 동문 아직 우리 인민이 어떤 인민인지 잘 모르고 있어. 어버이 수경님을 잃고 고난의 행군을 하던 그 준엄한 나날에 인민들은 통강내를 씹으면서도 공장을 지켰고 허리띠를 절라매면서도 부정질 한 번 몰랐어. 그 나날에 이 나라의 어느 가정이나 시련과 아픔을 겪었지만 인민들은 그 길에서 혁명을 포기하거나 뒷걸음질한 것이 아니라 맞받아 나가 붉은 길을 지켰어. 그때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광복 후 50년을 키워오신 우리 인민은 행복한 날이나 준엄한 날이나 변함없이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해온 가장 강리하고 의리 깊은 인민이다. 나는 이런 인민들 속에서 사는 것을 더 없는 행복으로 여기며 일생 인민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인민관이다. 라고 절절히 말씀하셨다. 생각해봐. 남편을 잃은 그 연구사가 무엇 때문에 자기 어린 자식까지 애주곤에 맡기고 여기에 와서 자기를 바치고 있었겠어. 그것은 자기를 과학자로 내세워주고 사회적 인간의 존엄을 안겨준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그 불같은 마음이 아니었겠어. 그런데 덕문 그 소중한 마음을 지켜줄 생각은 못하고 일석난관 앞에서 주저한 것을 두고 외면했으니 그걸 어떻게 인민에게 바치는 병사의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난 이렇게 생각하오. 오늘날 인민에게 바쳐야 할 병사의 참된 사랑은 그 어떤 값싼 동전이나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생을 지켜주고 끝까지 빛내어주는 것이라고 말이오. 정치현 동지, 제그만 인민을 살아가라는 장군님의 말씀의 참뜻을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됐어. 알았으면 됐어. 나도 이런 게 자각하는 게 아니겠나. 그건 그렇고 참 이번에 집에 아주머니가 구인가족예술 소조경연에 참가했더구만. 예. 빨리 공사나 시작해놓고 홀로 계시는 어머님이랑 모셔오자고. 고맙습니다. 사랑에 불타 믿음에 불타 언제나 찾고 부르며 혈육과 같이 형제와 같이 한 핏줄 잊고 산다네. 떨어져선 한시도 못 사는 뜨거운 군민의 사랑아, 너처럼 귀한 사랑, 그 사랑 우린 몰라라.
안주는 햇빛 아래서 천만 꽃 함께 피우며 장군님 품에 군대와 인민 동지로 함께 산다네. 아름다운 성군의 대지에 안바란 국민의 사랑아, 너처럼 영원한 그 사랑 우린 몰라라. 영케 시간을 냈구나. 헬피의 복구를 위해 온솜이 났었는데 나라고 어떡해. 그래서 시간을 받았어요. 잘했어. 참, 영일이 만나봤어? 언니, 왜 그래? 만나봤어. 몰라보게 달라졌더구나. 자꾸 따라오겠다고 매달리는 걸 겨우 원장 선생님이 잘 돌봐주겠다고 해서. 엄마, 갈매기 겁내. 언니야. 응? 여울보.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야지. 응? 안녕하십니까, 정치원 동지. 예, 당비서 동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알았습니다. 1단계 계획은 합의를 보았습니다. 내일까지 일중대는 파괴된 참호와 해안봉쇄선 작업을 끝내야겠습니다. 2중대와 3중대는 돌체치 작업을 계속하시오. 직속단위는 분교와 운동장 정리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강조할 것은 지금 온 나라에 원군 기풍이 차넘쳐 인민들이 우리를 적극 내세워주고 원호해 줄수록 우린 더욱 겸손하고 레이더독을 잘 지키며 인민들을 더 잘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리 주십시오. 괜찮아요. 주십시오. 괜찮다는데. 참, 이리 주십시오. 이제 불편한 점들이 많을 텐데 애로 드는 게 있으면 어느 때든지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힘껏 돕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나에 대해서 한쪽하게 미련도 가지지 마오. 그러니까 대대상 동진 절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까?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까? 진심을 무시하면 벌을 받는 법이랍니다. 그렇다면 말하지요. 이제부터 우린 제각기 자기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 나의 사업권 내 한 발도 나가서지 않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그 이상 절 도울 필요는 없을 겁니다. 꽤 쌀쌀한데 무슨 오해가 있는가? 난 이섬의 운명을 책임진 대대자예요. 동무가 이섬에 온 이상 나의 통제 밖에선 아무 일도 못할 거요. 자, 그럼 위선자.
증명서를 봅시다. 증명서. 줄 모른단 말입니까? 전 바다 출입줄 보자고 했습니다. 저 대대장 무죄. 급여액 조서에 공유시키시오. 예. 알았습니다. 세우라요? 이건 뭐예요? 세우라는데 난 항해요. 날 바다에 못 나가게 한 이유가 뭔가요? 이유? 연구사 동문 바다 출입 규정을 알고 있습니까? 그 물음이 모욕으로 된다고 생각되진 않는가요? 모욕보다 더 근화를 나가지 않겠거든. 바다 출입 규정을 다시 공부하고 날 찾아오시오. 대대장 동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야? 뭘? 가서 확인해야지. 자, 동들, 시간 없다니까 말이. 네, 알았습니다. 동무들은 동들! 차렷! 병사들은 용사동지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용사동지 축하합니다. 용사동지 저희 빨리 가서 앉읍시다. 용사동지 오시면 앉으십시오. 자, 동무들 연구사동지 생일 기념품. 국명적입니다. 봐주십시오. 용사동지, 우리 대대장 동지 뚝해 보여도 속은 뜨거운 분입니다. 연구사는 여느 사람 열백을 합쳐도 못 당할 나라의 인재야. 앞으로 오늘같이 국명적 겹신 바다인 절대로 내보내서는 안 돼. 하면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고마워요. 자, 함께들 들자요. 예. 연구사 동지 건강하십시오. 전체 대대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고마워요. 바라노라 나의 조국아 그대의 하늘 아래서 그 언제나 밝게 웃으며 아이들이 뛰어놀리는 아름다운 그대 모습에 용사의 행복이 있어 귀중한 청춘도 아낌없이 바쳐가노라 오염하는 그대 모습에 용사의 행복이 있어
연구사 동무, 후방부대대장 동무의 말에 의하면 동무가 컴퓨터 모의 시험으로 일호방저제가 무너진 원인도 찾고 세계산법도 만들었다는데 이젠 시작해야지요. 명령인가요? 아, 확신이 없는 모양이죠. 뭘 주저합니까? 대대는 동무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어줘 고맙습니다. 뭘요? 그럼 이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파도가 제일 집중되는 일호방조지 앞바다에 대한 지리적 검토와 해일시 파도의 높이를 직접 관측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렇다면 몸을 동반하는 일인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연구소에서 새형의 관측기구를 만드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모든 게 잘 되겠지요. 그럼 전 대대장 동지, 예, 대대장 동지, 내일 모레가 휴식일인데 섬 사람들의 처진 기분도 올려줄 겸 체육대회도 하고 군민 오락회도 조직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소. 이제 당장 여단의 승인을 받읍시다. 알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혼성중차입니다. 성분의 길을 따라 행복이 오네. 나오십시오. 연구사 동무도 나와주십시오. 연구사 동무 없습니까? 연구사 동무 나와주십시오. 네, 나갑니다. 저 사람, 당신이 무슨 반칙을? 왜요? 정황에 따라 반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보, 사람들이 말이 연구사가 덜이굽이 쪽으로 나갔대요. 영사동,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자, 일렀어요. 아니, 이거 안 되겠어. 겨울에 입은 동상이 찬물 속에서 더 좋구만. 자, 빨리 갑시다.
부상을? 네, 병증세가 위중한 것 같은데 중앙병원으로 보냅시다. 본인의 의향은 물어보았어? 본인이 어떻게?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필형연구사가 여기서 손을 떼게 하고 다른 연구사를 데려오자는 겁니다. 아니, 보낼 수 없어. 어떤 경우에도. 네? 아니, 대대장 동지, 너무 걱정 마. 치료 대책은 내가 할 테니. 안 됩니다. 보내야 합니다. 아니, 만석동무. 대대장 동지, 제발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네, 동문 도대체 무슨 말을 하자는 거예요? 사실 몇 해 전에 방조제가 무너졌을 때 제가 연구소에 제기해서 필형동문의 부부를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저 때문에 남편을 잃은 거나 같죠. 난 정말이지 괴로워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제발 보냅시다. 이제 보십시오. 그가 병이 심해져 발이라도 자르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네. 책임? 인민위원장 장만석이. 됐습니다. 뒷일은 제가 다 맡을 테니 어서 쉬십시오. 이제 보십시오. 병이 심해져서 발이라도 자르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서자 동지, 대대지길관 차선길 만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요? 여단에서 전화가 왔는데 연구사의 아들이 선물 얻은 중 서해리 근처에서 쓰러졌답니다. 뭐요? 분주소에서 부모를 찾는다는데 제가 연구사에게 알려주랍니까? 아니, 내가 알려주겠어. 알았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예. 이거 저 새벽에 찾아서 안 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네. 사실 어제 우린 동물을 섬에서 절수시켜 병원으로 보내기로 토의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네, 아마 다른 연구사가 오게 될 겁니다. 뭐예요? 그래, 대대장 동무가 승인했어요. 여보 용일이 어머니, 사실 대장 동진 용일이 어머니의 사정을 다는 모르고 데려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는 후회하고 있으며 이제 와서 다시 섬을 떠나라고 말할 수가 없어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난 더 안 가겠어요. 고집 부리지 말고 어서 떠나십시오. 용일이 생각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와서 물러선다면 난 도대체 뭐가 되는가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용일이 어머니, 그럼 내 말을 다 해야겠습니까? 대대장 농진, 용일이 어머니를 이 섬에서 필요한 연구사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우린 막 부담스럽소,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래, 이럴 때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른단 말입니까? 그래요. 가야지요. 대대장 동지,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라도 저 용일이 어머니를 보내야겠습니다. 대대장 동진, 용일이 어머니를 이 섬에서 필요한 연구사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우린 막 부담스럽소, 불편하단 말입니다.
모든 게 생각했던 그대로였어. 그대로. 정말 미안합니다. 모든 게 다 제 잘못으로 영일이가 이렇게. 아니, 난 원장 동무에게 책임 추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영일이 삼촌에게 하는 말이오. 우리 별을 단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말을 좀 해봅시다. 그래, 동문 저의 삼촌이라고 말하는데 부끄럽지도 않소?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무처럼 군복을 입은 군관이었어. 그래, 조카이가 동무 같은 사람을 삼촌이라고 따를 것 같소? 심장을 가진 인간이라면 좀 생각을 해보. 생각을. 저 소장 동지, 제 실은 그 랍도 그만하시오. 남편 잃은 저의 어머니가 어린 걸 애원에 맡기고 섬으로 떠날 때 동문 도대체 뭐라고 하셨어? 애가 오죽 혈육의 종이 구리었으면 어머니를 찾아 여기까지 걸어왔겠소. 저의 얼굴을 좀 보고 며칠이나 걸었는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내가 저를 탈곡장에서 발견했을 때 입에 넣은 통강내야를 씹지 못한 채 내리는 길을 맞으면서도 잠에 취해 있었어. 소장 동지, 절 믿고. 됐어. 돌아가죠. 조임 선생, 대리장 동지, 내 말 한마디 못해요? 네? 영일이야 생판나면서도 그 험한 역을 당하면서도. 그만하고 조임 선생. 아니에요. 난 말해야겠어요. 서장 동지, 이분은 우리 섬의 대대장이란 말입니다. 섬 사람들을 위해서 분교의 정서를 올려주겠다고. 방초대 전투산에서 고생만 하다가 오늘은 연구사를 도와 영일이를 데리러 왔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서장 동지? 아, 됐다니까. 아, 참. 아니, 대대장 동무, 내 눈이 어두워 사람을 가려보지 못했어. 이 손으로 내 볼기를 켜주고. 아닙니다. 제가 이미전에 이 일을 왔더라면 영일이가 오늘과 같은 서름을 겪었겠습니까? 소장 동지, 저에게 더 큰 매질을 해주십시오. 대대장, 원장 선생님, 제 방구 애육원에서 오는 길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영일이를 맡아 키우겠으니 저에게 맡겨주세요. 아, 아닙니다. 종임 선생은 분교 애들만 돌봐줘도 벅찬데 영일인 내가 맡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대지장 동지. 자, 영일아, 우린 가자. 사랑에 불타 믿음에 불타 언제나 찾고 부르며 혈육과 같이 형제와 같이 한 핏줄 입고 산다네. 떨어져선 한시도 못 사는 뜨거운 국민의 사랑아, 너처럼 귀한 사랑, 그 사랑이 몰라라. 아름다운 손군의 대지, 만가한 국민의 사랑,
태희라, 어서 저녁 먹어라. 예. 아이고, 영희가. 야, 깨우지 마라. 잠에 취해서 먹으면 얹힌다. 어서 너나 먹어라. 아, 예. 어머니, 같이 하자요. 난 먹었다. 자, 예. 군인 가족 속 구리 같던 며느리가 인차 온다더라. 아, 그래요? 난 내가 어릴 때 웃들거리길 잘해서 이제 저게 군대에 나가면 애 태우지 않겠는가 하고 늘 걱정이 하늘만 했댔다. 그런데 자식의 속궁량은 예미도 미쳐. 어머니, 아버지도 없이 혼자서 부모 없는 애들을 셋씩이나 맡아 키우느라 수고가 많으신 어머니한테 또 영일이까지 맡기고 떠나자니. 아니, 너 지금 무슨 소리라니? 아니 뭐 저 애들이 남의 애들이냐? 다 우리 장군님의 자식들이다.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내 맡은 일이나 잘해라. 그래요? 야, 이거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야, 왜 이러냐?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어지럽다. 아이고, 야, 어지러워. 어머님 제일이다. 아이고. 어머니. 뭐 녀석들 다 커가지고도. 저 어머니 군복. 아니, 그렇게 왔다가 하룻밤 자지도 않고 훌렁 가버리련? 어? 어머니, 나야 쥐간이 아니나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고마워요, 어머니. 뭐요? 연구사가 섬을 떠났다고? 동문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오? 왜 그를 붙잡지 못했어? 응? 사실은 이 사람 대대장. 아, 반장동지. 반장동지까지 있으면서 어떻게 그를 그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섬을 떠난 건 아니네. 무슨 사연이 그를 독한 마음 먹게 했는지 거처지를 저기 독산으로 옮겼네. 예? 아니, 거기야 독배비마나 독산이라 부르는 곳이 아닙니까? 이틀 전에 옮겼네. 내가 식량이랑 가져다 주려고 갔댔는데 어디 내 말을 들어줘야지. 무슨 고집이 그런지. 정임 선생, 대대장이 오기 전에 독산에 가 있는 연구사를 데려와야 하지 않겠나? 동문 지금 그 연구사 동무가 어디에 가 있는지 알고나 있어? 네, 평양으로 올라갔죠. 왜 그를 쫓아버렸어? 오해하지 마십시오. 난 대대장 동지를 위해서, 그 동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라도 말을 하여 그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무? 동무가 뭐길래 그런 잊지도 않은 낱말을 만들어 한 여성의 운명을 우롱하는가? 응? 우롱한다고요? 그렇다면 그가 여기서 고통을 겪는 걸 보면서도 우리가 속수무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옳소. 동무는 고통으로 보일 수가 있겠지. 하지만 그는 동무한테서 석푼짜리 동정이나 받자고 여기 오질 않았어. 섬 사람들의 운명을 위해 당나피에 다진 과학자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스스로 다시 여기로 온 것이오. 그런데 바로 동무가 동정으로 빚어진 가짜 사랑으로 그를 시내 밖으로 밀어던지려고 했어. 하지만 그는 저 독산의 거처지를 옮기고 해일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오. 네. 똑똑히 새겨뒀어. 가짜 사랑은 동정으로 끝나지만 진짜 사랑은 끝까지 생사운명을 함께하는 법이오. 만일 우리가 인민들의 아픔을 두고 눈물이나 동정은 보이면서도 그들의 정치적 생을 지켜주고 끝까지 빛내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두고 어떻게 선군시대에 참된 병사의 사랑이라고 하겠소? 난 솔직히 여기에 처음 왔을 때 동물 두고 섬 사람들이 인민연장이라고 하기에 누구보다도 동무와 손잡고 이 일을 잘해보자고 생각했어.
정임동물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않소? 여보, 대대장 동지를 나피 생각지 말라요. 여보, 장군님께 편지를 올리던 날 당신은 말했지요. 나는 분교의 정이 되고 당신은 마치가 돼서 사랑의 정소리를 영원히 울리게 하자고 말이에요. 여보,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됐어요. 우리 이제부터라도 필요한 일을 잘 도와주자요. 용사 동무. 용사 동무. 용사 동무. 그동안 마음고생시켜서 정말 안 됐어. 사죄합니다. 사죄. 숙소로 갑시다. 여기가 나의 고처지이고 관축소예요. 정신이 쑥 나갔군. 여긴 덕무의 고난 밖에 있는 땅이지요. 그동안 부담스러운 여자 때문에 몹시 괴로웠을 텐데 이젠 나 때문에 속속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게 지성인의 소리요? 시시하오. 그건 다 오해였단 말이오. 오해라고요? 답답하구만. 아니, 그것도 가늠보다는 지성인이 어떻게 세상에 없는 솔개기산 지도서를 내놓겠다는 거요? 그럼 성순이가 그 누구의 배반을 당한 것도 오해인가요? 동무가 그걸 어떻게 다? 상처를 드셔서 안 됐어요. 난 사실 이 말만은 하지 않자고 했어요. 하지만 이젠 덕무 자신이 자기 심정의 모양새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성순동무와 잘하는 사이로구만. 그렇다면 나도 한마디 하기요. 내 심장의 모양새가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하는 것은 이제 성순동무가 말해줄 거요. 자, 이제는 기본적으로 할 말이 끝난 것 같은데 어서 갑시다. 대장지, 예, 수위가 좀 높아집니다.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동무들, 지금 연구사 동문 제 발로 갈 형편이면 어때요? 예. 모셔가시오. 체포? 정말 덜 심정이더군요. 내 말입니다. 그 돌심장을 혼내주려고
사실 전말을 알아봤더니 글쎄 그 이민위원장이 동물 위한다는 게 오히려 화제거리를 만들었더란 말입니다. 자, 이젠 오해를 푸십시오. 그 신발을 벗으십시오. 약을 발라야지요. 고맙습니다. 그 인사는 돌심자에 가십시오. 이 약도 그가 보낸 겁니다. 언니, 몸을 좀 덜보면서 일해, 응? 자, 떡이에요. 엄마나 꼭 너가 집이 졌구나. 둥글둥글한 거. 아이, 됐어요. 자, 아이, 먹어. 됐다는데. 아, 언니 힘들지? 정임아, 난 어쩐지 이번 해를 놓칠까봐 겁이 난다. 통보에 의하면 이번 해일이 최대 수치로 예견된다는데 기회를 놓치면 또 몇 해를. 정임아, 너 울지 않니? 언니, 약속해. 해일 간축을 나랑 우리 만석 동무도 꼭 함께 하겠다는 걸 약속 지키죠? 내 심장 속엔 병사가 있다. 네, 그건 여기에 더운 피 뿌리고 간 병사. 눈을 감으면서도 가슴 속에 날 새기고 갔대. 언니, 그가 누구예요? 기억되지 않아. 그의 얼굴이 따뜻이 말해본 적도 없고 이 손으로 밥 한 끼 해준 적도 없었어. 하지만 그가 나를 누이라고 불렀대.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서 바란 것은 단 한 가지. 살아도 병사처럼 빛이 나게, 죽어도 병사처럼 영원해서 장군님의 기억 속에 남는 참 사람이 되라는 것밖에 없었어. 정말이지, 대대장 동무가 나에게 병사가 인민에게 바친 뜨거운 사랑의 진가를 전해주지 않았다면 난 아직 시대 밖으로 물러나 속절없이 살고 있었을 거야. 정임아, 날 믿어. 내 기어이 그 병사가 바라는 대로 분교의 총소리를 꼭 울리겠어. 언니. 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저런 인간들의 심정을 다 모르고. 언니, 갑자기 왜 이럴까요? 정임이 태풍이보다 빨리 마을에 알려. 알겠어요. 동물, 예, 용사 동물 못 봤어? 못 봤습니다. 동문 보고도 없이 오뎅 자유주야. 젠장. 자, 그 다음 기뻐하오. 동문의 당비서 동지랑 연구소 집단이 힘을 합쳐 만든 자동 수위 측정 기계를 가져왔어. 여기서 골자는 이젠 동무가 몸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멋있어. 참, 해양연구소 동무들이 동물 덕했다고
최근 특허문헌들을 다 종합하고 숱한 원서들을 번역했다. 그게 그렇게도 기뻐요. 기쁘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들이요. 서로 돕고 이끌고 화목하고 내 걱정 따로 없고 내 아픔 가리지 않는 사람들. 바치고 싶소. 이런 인민에게 나의 모든 걸 깡그리 주고 싶단 말이오. 예. 형님들 왔습니다. 일중대와 이중대는 인민들을 대피시키고 이로만 가지러 나오시오. 나의 지금 도래급이요. 자, 빨리! (1999년 10월 13일) 중국 중남에서부터 시작된 지진파 해일은 우리나라 서해북단 영산반도로부터 그 이북 지역의 초당 50m를 넘는 강한 태풍을 몰아왔다. 생사를 판가리 하는 횡포한 자연과의 이 싸움 속에서 우리의 주인공들은 해일 파도에 대한 새로운 측정 방법을 완성하였으며 높은 희생성과 불굴의 투쟁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나라의 해양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기령동무! 기하시오! 저렇듯 뜨겁고 순결한 인간이 어떻게 성순이를 버릴 수 있었을까? 연구사 동무, 받으십시오. 수국화가 다시 피었습니다. 난 거기에 동정의 눈물이라 뿌렸지만 대대장 농진 피를 뿌렸습니다. 꿈처리처럼. 아, 여기도 있었구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구사 동무, 기뻐하십시오. 이번에 동무가 측정한 관측 자료에 근거해서 연구소에서 방조제 건설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을 가졌습니다. 아니, 그래 원여단이 달라붙어 납도 방조제를 건설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사 동무, 나와 함께 무트로 갑시다. 오늘 군인가족예술 소속 경연에 참가했던 대대장 동무의 아주머니가 도착했는데 축하해줘야죠. 네, 그렇습니까? 아, 자, 저야 무슨... 이 사람 인생길에는 바를 정자도 있고 갈치자도 있는 법이야. 군의소에 누워있는 대대장을 봐서라도 그러면 되나. 자, 어서. 안녕하십니까, 정치현 동지. 예. 어떠소 성선 동무? 대대장 동무의 건강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지요? 대일 동무, 성순 동무가 이번에 경리하는 장군님을 몸 가까이서 만나 뵈었소. 예. 아니, 여보, 그게 사실이요? 네. 젠장. 그럼 그 말부터 알겠지. 자, 안소. 정치현 동지. 자, 어서. 대장 동지.
성순동 어서. 오보이 장군님께서는 제가 부르는 노래를 다 들으시고 나서 노래를 참 잘 부른다고 시집을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가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난 지방도시 예술국장에서 성악배우를 했다고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장군님께서는 예술국장의 배우가 병사들을 위한 저서의 가수가 되었단 말이지 라고 기뻐하시는데, 글쎄 곁에 있던 부대장 동지가 최고 사령관 동지, 지방도시에서 군사복무를 하던 이동무의 남편이 총각 시절에 외진 바닷가 저서로 소환되어 가면서 이동무를 거기로 데려가면 가수로서 성공의 길이 막힐 것을 생각했어. 사랑하면서도 파혼을 선포해서 이들의 결혼에는 일세 곡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동무의 남편은 군인 건설장의 경제 선동 나갔던 송순동무와 뜻하지 않은 화재 사고로 병사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불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어 가수로서는 물론 여성의 몸으로 얼굴을 쳐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주저없이 달려가 성순동무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저 군관 동지가 찾아왔습니다. 성순동무, 성순이 오늘 태어난다기에 데리러 왔어. 자, 봤어. 동정인가요? 나가주세요. 그렇게는 안 돼요. 나가야 해요. 나가달란 말이에요. 그건 내 본 아니요. 소푼짜리 동정 때문에 찾아온 사람이 아니요. 좋아요. 그럼 내가 나가겠어요. 자, 봤어. 그만두세요. 아무렇게나 해도 좋아. 하지만 동문 내 사람이요. 그 어디도 못 가. 안 돼요. 놀아요. 안 돼. 싫어요. 싫단 말이에요. 일장 날 용서하는 말이오. 동물 내리러 우리 중대 병사들이 다 왔어. 자, 동문 한 여성이기 전에 우리 병사들이 눈동자에 새겨진 인민이란 말이오. 인민. 노래를 성공하라고 보냈는데 왜 이렇게? 됐어. 그만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저희들의 사연을 다 가슴에 새기신 듯 오보이 장군님께서는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정신세계가 얼마나 높은가고 하시면서 친히 당신의 이름을 물으셨어요. 내 이름을. 대일동무. 부대 일꾼들이 동무의 이름과 소행 자료들을 다 말씀드리자 장군님께서는 참 훌륭한 동무라고, 사신께서 무엇보다 기쁘신 것은
인민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지원 사업을 많이 해준 것도 좋지만 이번에 그 동무들이 한 여성 과학자를 끝까지 도와주어 병사의 모습으로 살게 해준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지난 시기와는 다른 오늘 선군실에 인민들에 대한 우리 병사들의 참된 사랑이라고, 바로 이런 사랑이 있어 인민은 군대를 더 굳게 믿고 의지하고 있으며 군대는 인민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어 우리는 그 어떤 적과의 싸움에서도 언제나 백전백승할 것이라고 힘있게 말씀하셨어. 사령관 동지. 인민 사랑의 위대한 역사의 갈피에는 여기 서해북단의 자그마한 섬마을 사람들을 위해 만년대계 해안 방조제를 쌓고 13명 분교의 아이들을 위해 200리 날바다의 얼음을 까며 한치 한치 배를 전진시켜 개학의 종소리를 울리게 해준 병사들의 가슴 뜨거운 얘기도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우리의 평범한 주인공들이었다. 이 세상에서 인민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례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지닌 이런 병사들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도 내일도 사랑의 혼연일체로 영원할 것이다. 장군님, 정이 울립니다. 장군님께서 꼽혀주신 국민 사랑의 종소리가 울립니다.